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시스워가고 현대바이오가 급등을 했어요. 현대바이오는 고점을 갱신하고 기존의 고점, 전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을 갱신하고 물량이 좀 쏟아졌죠. 잘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오버슈팅이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다들 잘 파셨을 거라고 일단 믿고요. 혹여나 오늘 제 방송을 보지 못하셨다가 오늘 들어가서 또 물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 및 그 다음에 추세 흐름에 대해서 종목을 볼 거고요. 목요일이 또 설 연휴죠. 이제 목요일부터가. 그래서 신규로 이 종목 괜찮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물린 종목,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업종 지수부터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0.9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0.69% 하락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개관들이 나갔던 물량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최근 지수의 흐름 자체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급등할 때 혹은 시장이 하락할 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빠르게 올랐고 좀 더 낮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 개관이죠. 개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주가를 팔 때 얘네들이 코스피만 받아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개인만 받고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오고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왜? 기관이 안 받아주니까.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는데 외국인이 팔더라도 이 개관 애들이 받아주니까 이 하락 자체가 코스닥은 요렇게 떨어지는 게 코스피는 요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한두 번씩 흔들어대면서, 그러니까 받쳐주는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얘네들도 같이 사주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게 갔고 그런 흐름 자체가 오늘 기아 현대 애플과 자율주행 협약을 중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쪽에 대한 수급 자체가 다 빠졌죠. 다 대부분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제약바이오 안 움직인 지 오래됐죠. 코스닥은. 그죠? 그래도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설 연휴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지 또 이번 주 수요일이 옵션 만기일 겹쳤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게 겹친 거예요. 설 연휴 오랜만에 가족도 볼 수 있고 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좋지도 않고 또 한편 이 주식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연휴가 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금요일 3시 반 이후가 가장 지루한 시간일 겁니다. 일요일까지. 월요일이 항상 기대되는, 출근하긴 싫은데 주식시장이 얼른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걸로 저도 겪었었고 저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자 코스피는 0.94%가 빠졌고요. 오늘 이 금요일날 고점을 한번 넘겼어요. 넘겨도 지금의 이 자리에서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못해도 이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고점인 3135
포인트를 넘기는 그림이 나오면서 종가가 이 위로 형성이 돼야만이 추세가 반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일선을 메꿨던 걸 다시 깼고요. 그렇다면 이제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3050포인트가 열려 있는데, 아직은 이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은 하지 않았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죠? 현재 이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이 박스권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고점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박스를 한 번 정도는 깨고 내려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해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박스권 추세들을 유지를 할 거면 기존의 이 지지라인 3070포인트인 거고요. 이 자리가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일단은 3045포인트까지는 열어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 많이 밀리더라도 3020포인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3020포인트 부근이다. 어디? 기존의 저점.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굳이 이 밑에 대한 지지라인은 굳이 생길 필요가 없다. 왜?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맞고, 그리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기존의 저점을 한번 이탈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깨져서 내려앉을 때 이 기존의 저점보다 더 내려앉는다면 뭐한다? 올라가더라도 그 힘이 강하진 않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한 번이라도 저점 위로 올려놨다면 그 다음에 지지할 라인은 어디? 기존의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를 깨면 별로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해야 횡보장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비중을 줄이고 있다가 그런 시장에서 뭐 언젠가는 또 뭐 미국 시장이 난리를 치든 뭐 북한이 또 똥치를 하든 뭐라든 한번 또 출렁일 확률은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때 가진 돈 때려 박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지금의 흐름에서는 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 나와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만큼 위에서 횡보가 길어지면 좋진 않아요. 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수세가 적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누를 확률이 있어요. 저점 매수세로.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너무 과한 것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한 것도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횡보가 일어나면 그 횡보한 만큼 상승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현대나 기아나 어느 정도 고점권에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눌러야 돼요. 왜? 무거운 주식이니까 아무 이유 없이 누르면 그거 원성을 누가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만들어서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코스닥 같은 잡주들이 많은 그런 뭐 시총 낮은 것들이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개파락 떨어뜨려갖고 뭐 8% 7% 쳐밀고 해도 아무 뭐 거래소에서 아무 짓도 안 하지만, 이런 뭐 기아차, 현대차 혹은 삼성전자가 뜬금없이 5% 10% 개파락을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시장에서 원성이 높아질 거니까. 그런 이유를 뭐다? 올렸던 것만큼 이게 취소다. 혹은 뭐라 그럴까요? 혹은 지금은 이제 안 한다, 중단됐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장을 눌렀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취소라면 기아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면 이거 다 반납해야 돼요. 이 부분을 다 반납해야 뭐한다? 지수는 안정을 찾는다. 왜? 실체가 없는 부분으로 올랐던 거니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단이라고 그랬죠. 취소라는 말이 아니고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애매모호하게 그냥 중단. 지금은 이제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죠. 비밀 유지를 니들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당분간은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사실 뭐 계약된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주가는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현대기아차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니콜라에서도 그렇게 자기네들 사기친 거 안 들키려고 현대차에 그렇게 손을 내밀었지만 현대차에서 그렇게 다 거절했다. 왜? 우리보다 낮은 회사에 우리보다 급이 떨어지는 회사하고 우리가 협력할 이유가 뭐 있냐라는 입장인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쪽에는 젬뱅이지만 이름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현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자, 코스닥은 오늘 고점 자체가 못 올렸죠. 얘는 그냥 줄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왜? 특별한 매수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이 개관이라는 놈들이 진짜 개 같은 짓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관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짓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도 이런 변동성과 또 뭐 설 연휴 또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뭐 한다? 매수세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별 매수세를 보면 꾸준하게 그래도 많이 팔았어요. 많이라기까진 그렇지만 꾸준하게 매도세는 나오지만 큰 물량이 나오진 않아요. 코스닥은. 왜? 받쳐주는 주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후라락 팔면 지들도 들고 있는 거에 대한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코스피에 맞춰갖고 팔아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왜? 받아주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이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팔아주는 거예요. 왜? 이 새끼들이 사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샀던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죠. 최근 이 50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물량을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수급이 많이 나간 위주로 좀 들어올 확률도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코스피도 또 3,200포인트였나요? 그 위로 또 올라갈 설 연휴 이후에 3,300포인트를 또 향해서 한 번은 또 쏟아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자리에서 이 950포인트 954 정도 되거든요. 95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당분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흐름 유지한다라는 거고, 이 박스권의 고점이 살포시 낮아지곤 있어요. 낮아지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인 거고, 이 박스권이 깨지면 950포인트 950포인트가 이탈하면 기존의 저점 부근, 굳이 938포인트가 아니라 이제는 945포인트에서만 지지하면 되는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락률 자체가 코스피 기준인 3090에서 3000포인트 하면 3% 이상이죠. 그죠? 3% 이상이 빠져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950이면 2%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선에 맞춰서 키 맞추기 하면서 좀 내려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스닥이 오늘이죠. 코스피보다 좀 적게 빠진 느낌으로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현대기아가 코스피에 있어서 뭐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그리고 현재 자리 자체가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월봉이야 아직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지켜보면 되는 거고, 이번 주만 잘 버티시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래도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뭐 크게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종목으로 들어와서, 자, 오늘 시스익 16% 상승이 나왔어요. 아무튼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요 자리
2315원 정도에선 지지할 확률이 높다. 많이 밀려도 2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어디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거래가 들어오면서 들어갔죠. 그쵸? 이틀 3일 동안 계속 여기서 버벅대면서 매물 테스트를 하고 거래를 터트리면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얘가 이탈하지 말아야 될 때는 어디 이 구름대 하단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기존의 하락이 컸기 때문에 구름대가 하방으로 간다라는 거. 그렇다면 위로도 열려 있지만 밑으로도 열려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 자체가.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는 일단 3,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을 분명히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고, 3,000원을 넘어서 지지하면 3,100원에서 3,150원까지는 한 번 더 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이 자리까지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못하고 3,100원이나 3,150원 부근 혹은 3,000원 부근이라도 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오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신경도 안 쓰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에요. 3,000에서 3,050원 넘어서는지 보고, 넘어서면 3,100원에서 3,150원까지 일단적으로 보고 그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넘어선다면 3,3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확률은 높다. 이 고점까지는 뭐다? 무리다. 왜? 이슈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뉴스가 나와줘야 돼요. 말 그대로 현대기아차가 뭐 애플과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큰 상승을 이뤄낸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최근에는 이 유상증자 부분이 잘 되면서 최근에 거래량도 터지고 주가가 흐름이 좀 나타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그런 단기적인 고점을 막고 혹은 넘어서는 상관이 없지만 맞고 밀린다면 뭐한다? 수급은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안 나가더라도 거래량이 준다라는 거. 그럼 뭐다? 고점을 못 넘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시수익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 요날 말씀드리면서 이 구름대 상단이 지지가 될 거다. 그리고 요날 말씀드리면서 5일선이 밑에서 깔고 올라오니까 한 차례 더 슈팅 나올 거고, 34,000원부터 확인하고 34,000원 넘으면 36,000원에서 38,0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39,000원까지 갔죠? 39,550원. 자, 그 자리가 어디냐? 월봉상 저항대예요. 땅 받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고, 분봉상 보면 물량이 나갔어요. 단기적인 물량이 나간 거예요. 단기적인 물량. 최근에 들어왔던 단기적인 물량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저는 여기서 팔고 나왔거든요. 상한가 그래 갈 수도 있겠다. 왜 위에 그닥 매물이 많진 않아요. 그죠? 이 자리 넘었으면, 사실 이 자리 넘었으면 위에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38,000원 부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 주봉이나 월봉상의 저항대가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런 자리를 좀 넘긴 했고 위에서 버티는 부분이 분명 나왔는데 아니다 싶어서 39,000원에 나왔거든요. 일단 아무튼 물량이 단기적으로는 빠져나갔고, 단기적으로 빠져나간 물량이 급하게 쏟아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주가를 깨고 내려앉은 건 아니에요. 얘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고 끝났다라기는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앞으로 하향 곡선을 좀 탈 수 있는 그림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35,000원을 이탈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면 뭐다? 28,000원까지는 내려앉을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단기적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켜내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한다?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리까지는 한 차례 눌러야 돼. 그래야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가 어디 28,000원 부근계 27,500원에서 28,000원 부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러면 내일 한 차례 기술적으로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다. 분명히 나오는데 그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36,000원을 넘어서서 종가가 마무리돼야만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오늘의 고점 혹은 이 42,000원의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내일 당장 슈팅이 나오면서 36,000원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나간 거래량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 60% 이상의 거래량이 다시 메꿔지면서 이 들어온 물량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일 기술적으로 잠깐 나오고 윗골이 달고 또 밀린다. 그러면 어디 28,000원에서 27,500원까지 밀려야 이제 기술적이든 추세적이든 반전이라는 반전이 그나마 출현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 윗꼬리가 굉장히 길지만 이 봉의 모양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내일 그럼 시가가 일단 갭이 떠야 돼요. 그래야 어디 이 거래량이 빵 터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의 자리에서 저항이 될 자리가 32,500원 그리고 지지가 될 자리가 31,800원 그리고 바닥인 31,500원이에요. 그럼 31,500원으로만 그냥 잡고 요런 기준이기 때문에 얘가 내일 시가가 이 밑에서 시작하면 올라오면서 32,500원에 대한 저항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다? 시작하자마자 이 저항을 확인하기에는 수급이 약하겠죠. 그러면 살포시 뚫었다가 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 위로 갭이 떠야 되는 거고 그 위에서 갭이 뜨면 단계적으로 34,000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34,000원 33,000원부터네요. 33,000원에서 34,000원을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그래야 반등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 또 한 차례 밀고 내려앉을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밑으로는 31,500원 이탈하냐 안 하냐 이탈하면 3만원 초반까지 3만원 초반 이탈하면 28,000원 27,50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만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000원까지는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5,000원에서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이 33,5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서 시가가 형성이 안 되고 밑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올라오면서 34,000원에서 35,000원대에서 뭐하다?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고 그 자리를 못 넘어서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눌린다. 눌릴 때 33,000원 부근에서 지지하지 못하면 3만원 정도까지 무조건 밀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대응 잘 하시고 물타기를 하실 때는 27,500원, 28,000원 부근을 지지하는지 보고 하세요. 왜?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안 나와요. 당장은 안 나와요. 여기서 지지를 하고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자, 자율주행 관련이죠. 뭐 노복 관련도 되긴 되는데 자율주행이 우선이고 오늘 뭐 현기차,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기 때문에 걔네들이 빠지면서 덩달아 같이 빠졌어요. 덩달아 같이 빠졌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여기 2대 주주예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2대 주주인데 그렇게 힘을 그동안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시점이 슬금슬금 다가오니까 슈팅이 나온 거고, 그러면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쌍봉을 비슷하게 만들고 주가를 눌렀거든요. 그죠? 그러면 상승을 한번 해주고 하락을 한번 하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A, B, C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C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이 15,000원대까지 나올 거냐의 관점으로만 얘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도 아직은 신고가는 아니네요. 신고가는 아니지만 기존의 고점을 일단 넘어섰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이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차례 더 확인한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아까 전에도 지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명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만들 때 뉴스든 차트든 명분을 만들어요. 명분을. 무슨 명분을 만드냐? 거래량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하지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개월수로 따지면 1년이 넘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2개월 정도 되죠. 1년 2개월 동안 옆으로 기던 자리를 한 달 만에 뜬다라는 거는 무리수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올려갖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왜? 거래가 그래도 많이 터졌으니까 매물 소화를 한번 하고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또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다면 자, 이 매물 소화,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이 매물 소화가 뭐라 그럴까요? 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이 종목은 이번 달 종가상 17,000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밀리더라도 17,0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많이 밀렸을 때 얘가 받아줄 자리는 여기 15,800원, 요 자리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 자리가 깨지면 14,0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굳이 이런 자리까지 내려앉는다면 다시 여기로 올릴 때 또 한 번 거래량이 터져야만이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얘가 정신 있는 놈이고 분명히 빠르게라도 수익을 주고 싶은 놈이라면, 우리 같은 개인들을 생각해주는 주포라면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종가상. 그렇다면 다시 한 차례 이 자리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이젠 슬금슬금 주워 담아 볼 때요. 저는 이제 현대든 기아든, 기아차 한번 봐드릴까요? 현대든 기아든 아직 얘는 흐름이 완벽하게 깨지진 않았어요. 갭자리를 만들긴 했다라는 건 결국은 이 갭자리를 한번 메꾸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아직 이 저점이 8만원대에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급하게 얘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급하게 슈팅을 냈던 자리가 이 자리에서부터거든요. 그럼 얘는 많이 밀리면 74,000원에서 7만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지만 그 밑으로 하락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에선. 어찌됐든 얘가 밑도 끝도 없이 기술적 반동도 없이 내일 또 밀리고 계속 밀린다. 그러면 뭐한다? 이 자리 안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어디까지? 한 9만원 부분까지는. 그렇지 않으려면 오늘 좀 많이 뽑았으니까 내일 한 차례 더 눌러보고, 왜 하루만 누르면 안 나갈 사람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더 누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까지 눌렀다가
그 다음에 반등하는 뭐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얘는 요 자리를 그냥 뚫고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를 그냥 뚫고 올라섰으니까 요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를 이제 이 위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엔 수익을 준다라는 거죠. 나가라. 어차피 우량주니까 요런 데서 야 이제 나가자 일반 잡주가 아니니까 더 위에서 나갈 수 있는 이 수익률을 준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명예퇴직 시켜준다라는 거죠. 내가 3개월치 월급 더 줄 테니까 너 나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이 자리는 한 번은 못 뚫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보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 정도 뚫었으니까 한번 나가.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르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주고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이든 뭐에 보답이 나온다면 그때 요 자리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밀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에서 지지할 확률이 있지만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버텨줄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오든 아니면 버티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여기 구름대 위로 횡보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 기어 들어가면 올라오면서 뭐다? 저항을 위에다 등지고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버겁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금슬금 관심 가져볼 종목 중에 하나다. 얘는 분할적인 부분에서 모아가 보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필로시스 헬스케어. 자, 오늘 뉴스가 나왔죠. 뭐 공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잠정 실적이 일단 흑자로 돌아섰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굳이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혹시나 관리 종목에서 상패가 될까봐 다들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주가를 주저앉히는 흐름이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뭐다? 잠정 실적이다. 말 그대로 이제 감사에 들어가서 회계팀에서 야 너 이거 이거 연구비 안 올려야 되는데 올렸네? 너 이거 빼! 라고 했을 때 실적 뭐야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 돌아선 거가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에 그랬죠? 그 뭐야 차바이오텍 개놈 이 차바이오텍이 그랬죠. 80억인가 8억인가 이것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주가를 다 주저앉혔잖아요. 거진 100%가 쳐밀렸던 부분인 건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확실할 수는 없다. 왜? 잠정이니까. 정확하게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주가를 올려놨지만 이 자리에서 오늘의 고점이죠. 225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 안전하게 23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확실하게 얘는 뭐다? 실적이 제대로 나왔구나. 실적이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잘 나왔고 관리 종목을 탈피할 확률이 높겠구나. 흑자 전환을 해서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자리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죠? 구름대가 저항이 되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방어막이에요. 요렇게 방어막이 된다고요. 이 방어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으로 안 들어갈 거면 옆으로 기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기어야 되는 거면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 구름대가 밑으로 하방으로 깔린 자리라면 가다가 앞에 충돌 사고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피해서 내려간다고요. 자동차처럼 이지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선 뚫고 들어 앉아야 된다. 어찌됐든 그러면
3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다시 한번 2,900원, 3,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확실하게 그 자리를 올라서서 돌아선다면 1차적으로 2,900원대, 2,800원에서 2,900원대가 1차고 2차적으로 3,4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이상 뭐 단기간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관리 종목이 탈피된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은 그때뿐이에요. 뭐 급속도로 갑자기 뭐 로또 맞는 것도 아니고 점차 실적이 나아지는 거지. 뭐 쫄딱망에 가던 회사가 갑자기 로또가 돼서 무슨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름대도 차근차근 내려가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실적이 이상하지 않는 정말 흑자 전환이 맞는다면 아무리 밀려도 이제는 1870원을 1850원 5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900원 1900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 좀 더 밀리더라도 18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얘는 2800원에서 3400원 부분까지는 한 차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실수익을 설명했던 부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죠? 차트는 대부분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흘러가는 흐름의 모양을 만드는 건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요. 지들도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까지밖에 거래가 안 하기 때문에 내일은 이 녹화 영상이 없을 예정이에요. 저도 공부방을 좀 몰아서 해줘야 될 입장이라, 설 연휴 때문에. 그러면 설 지나고 혹은 뭐 수요일날 시간이 된다면 그때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영상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